당초에 9대1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갖겠다. 네. 그런데 이것도 5대5로 했거든요. 인크레더블 맨이라고 그래요. 예.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정도로 김종관 장관이 그만큼 고군분투를 했다. 트럼프도 신경을 쓰고 왔더라고요. 트럼프가 공화당 아닙니까? 빨간색. 근데 트럼프는 파란색 넥타이를 차고 왔어요. 본인의 버킷리스트 아예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세계적인 IB에서 코스피가 4천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다가 막상 넘어가니까 한국의 주가 지수 상승률이 세계 1위 되고 5천 충분히 돌파할 것 같다 그런 의견서를 냈다는 거예요. 또 현재 1위예요. 조선일보도 이준석도 칭찬했어요. 무엇이 트럼프를 감동시켰을까요? 참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오늘 세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죠. 여러분 귀 밝은 분은 금방 들으셨죠. 트럼프가 이렇게 에어포스 원에서 내려서 이렇게 영접 나온 사람들 악수하는데 뒤에 깔려있는 배경음악, 그 음악이 뭔지 아시죠? 70년대였나요? 저 YMCA 나온 게? 90년대에도 대한민국이 스틸 쳤습니다. 이 박사가 패러디해서 네. 영맨 딴딴딴딴딴딴 영맨 이 박사라는 예. 그 트로트 패러디 가수가 저것을 YMCA 신나게 놀아보자 YMCA 막 하면서 그 YMCA 그 무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YMCA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해주실 줄 알았어요. 개그맨 출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YMCA 노래가 네. 트럼프 선거 유세 캠페인 때. 네, 캠페인 때 거의 캠페인송이었잖아요. 상징적으로 쓰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트럼프가 뭘 좋아할까. 아까 앵커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이 하는 그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 뭐 가져온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그 사소한 데서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뭐 이건데. 근데 이제 좀 삐딱하게 비판적으로 보면 도대체 트럼프라는 적자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간슬게 다 빼주는 거냐 이러는데,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때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그 아세안 10개국이요 서로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 현실 정치입니다. 이게 지금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근데 뭐 간쓸게 다 빼줄 것 뭐 있어요. 지금 어차피 음악 연주하는데 네. 트럼프가 들어서 기분 좋을 거 네. 골라주면 지가 듣고 나를 위해서 신경 썼네. 네. 기분 좋을 건데 뭐. 저는 미일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할지 그거를 좀 많이 살펴봤는데, 미일 정상에서 회담할 때 일본이 굉장히 쌀이 자국의 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거든요. 일본 쌀이 뭐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데도 트럼프에게 미국 쌀로 밥을 지어서 대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쌀, 미국 소고기에서 야, 일본이 쌀까지 저렇게 미국 쌀로 밥을 지을 줄은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고, 뭐 트럼프의 맞춤형으로 아주 그냥 깍듯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할 때 슥 그냥 일부러 지나친 듯한, 그거를 일부러 지나쳤다라는 거를 지울 수가 없는 모습을 연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뒤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제 경주 특산품을 많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그 트럼프가 약간 피곤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갔다가 또 오고 그러니까. 네. 다른 때 같으면은 저런 음악 나오면은 그 춤을 좀 추잖아요. 예. 트럼프 춤 있잖아요. 예, 둠칫. 둠칫. 예. 하지만 예. 잘 못 추기는 해요. 예.
아무튼 이렇게 좀 세심한 배려 이런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준비했던 선물들이 상당히 신경 쓴 거였잖아요. 그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훈장에서 가장 높은 건데, 최상급입니다. 예. 그 무궁화 대훈장 이번에 특별히 제작을 했는데 저기에 들어간 금이 190돈이라고 해요. 네. 와. 그러면은 지금 금값도 비싼데 우리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 든다고 하고 저걸 보더니 지금 당장 차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놔두니까 이거 뭔가 하고 약간 그런 표정이었다가 이거 네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천마총 금관 모형. 근데 사람들이 좀 너무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또 어떤 글에 막 그런 거 올라온 거 혹시 보셨어요? 난 그런 사람들은 좀 이상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우리나라 국보를 주면 어떻게 하냐 뭐. 저를 줘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세력들이 그렇게 파티였더라고요. 천마총 금관 줬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아무리 뭘 잘하고 아무리 팩트가 뭘 하긴 해도 그 세력은 무조건 그냥 뭐 이재명이 우리나라 국보를 갖다 바친다고 이렇게 소문을 냈는데 바로 이제 팩트 체크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제 깨지는 거죠. 근데 무조건 가짜는 버티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성과도 그냥 나라 망한 것 같이 지금 논평을 했더라고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도 이준석도 칭찬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이준석 칭찬한 건 엄청난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너무 극단된 게 옛날에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선일보 말은 들었거든요. 요즘 조선일보 말도 안 듣고 안 들은 지 좀 됐죠. 조선일보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 희한한 놈들이에요. 오수영님 TV님이요. 한미협상 타결에 너무 취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조선일보도 칭찬했는데. 예. 예. 아니, 여러분 우리- 좋아요 누르고 또 우리 시작합시다. 애청자들이 대단한 게 그 YMC 저는 그때 가수가 누군가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빌리지 피플이라고 다 팩트 체크해 놓으셨어요. 예, 예. 그거 해가지고 광고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죠. 박중훈인가? 오비라거. 아, 네. 그렇죠.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거 보면은 오비라거 광고가 돼서 먼저 우리가 틀어주고 오비에서 받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지금은 오비라고 브랜드가 없을 거예요. 없어졌어요. 없죠. 네. 그 지난번 없습니다. 그 두산의 박용만 회장인가? 손석희 질문들이 네, 나와가지고 네, 네. 오비 매각하는 그런 사연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와. 준비가 됐나요? 준비되면 한번 그것도 우리 오늘 기분도 좋은데 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최송화님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써니님 우리 앵커님 목소리 힘이 납니다. 화팅. 제가 티가 났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 됐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관세 협상 한미 회담 중에 타결이 될 수 있을까? 거의 다 부정적으로 전망했어요. 왜냐하면 대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다 타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사인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인데 그 전까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걸리겠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정부도 낙관만은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먼저 오늘 뭐 타결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계속 미국이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국힘 아니라 국힘 할아버지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윤경호 소장님. 예. 그러니까 3,500억 불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연동되어 있는 관세를 품목별로 지금 얼마 매길 거냐. 이게 전자의 3,500억 불 투자 이게 타결이 되면 관세도 이제 깎을 것이다, 내릴 것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때리겠다잖아요. 이거를 나라별로 다 달리 적용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번에 타결이 되면서 15%가 됐고요.
우리가 수출 많이 하는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 아닙니까? 반도체는 대만에 비례해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아주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왔어요. 자동차는 원래는 제로였었죠. 한미 FTA 덕분에. 그러다가 25%를 지난 4월부터 이미 부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제 15%로 이제 낮춰준다. 이러니까 그에 따른 효과는 있는 거죠. 3,500억 불의 투자는요, 이거는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생돈을 내는 겁니다.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낼 거냐. 예를 들어서 3,500억 불이 돈이 쌓여 있으면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처럼 산유국들처럼 쌓여 있으면 그걸 그냥 원샷에 뭐 투자를 할 수 있죠. 투자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3,500억 불이면 우리 외환 보유액이 4,300억 불? 400억 불? 아마 이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금액이잖아요. 만약에 그 돈을 쏙 빼가버리면 대한민국 98년 외환위기 때처럼 거덜납니다. 근데 이거를 쪼개서 내기로 한 이 구체적인 이제 밀당을 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알려진 게 250억 불씩 8년에 걸쳐서 내겠다라고 미국이 우리하고 의견을 모은 듯 하다가 이것도 우리는 부담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난 게 200억 불씩 10년에 걸쳐. 예. 문제는 이 200억 불씩을 언제부터 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투자를 해서 생기는 수익은 또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아마 줄다리기를 한 거죠. 근데 수익은 아쉽게도 우리가 1, 미국이 9 갖겠다 이렇게 났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돈을 넣긴 넣는데 이 돈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다든지 아니면 뭐 별로 수익에 투자에 별로 성과를 못 거둔다든지 그런데도 매년 그 다음에 200억 불 또 내고 또 내고 또 낼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디테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채워 넣어야 됩니다. 수익도 9대1이 아니라 5대5로 5대5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9대1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원리금 상환 네.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5로. 네. 그럼 제가 그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초에 9대1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갖겠다. 네. 그런데 이것도 5대5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200억 달러도 연간 200억 달러 한도 안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서 네. 투자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네. 그런 범위 안에 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안진걸 소장님이 네. 이렇게 했어도 워낙 트럼프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김정관 장관이 그래도 뭐 사인해봐야 안다 이렇게 끝까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트럼프가 오늘 서명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지금 그 관세상 한국과 일본 비교라는 게 도는데 이게 굉장히 잠깐만요. 네. 이 속보 오늘 미중 무역 협정 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이제 한국하고도 서명해야죠. 네. 일본은 5,500달러, 한국은 현금 2,000억 달러, 조선 1,500 달러 협력. 네. 지불과 일본은 일시지급, 한국은 10년간 분납 더하기 1년 200억 달러 상한캡. 투자 방법. 일본은 미국이 직접 결정, 한국은 한국이 투자처 결정. 수익금 배분. 일본 1대9, 한국 5대5. 이렇게 이걸로 보니까 얼마나 위대한 협상이었는데 물론 지금 제가 그 시민단체들 논평을 보니까 또 이제 전통 사회운동 진영은 미국의 강압이 너무 많이 퍼졌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분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국 정부가 또 저 봐라 아직 국민들이 저렇게 여전히 이것마저도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그걸로 또 미국이 호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적은 또 지적되고 소중한데 어쨌든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대단한 협상이었다. 그럼요. 협상 결과만 놓고 봐도 대단한 건데 저는 이번에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 해도 너무한다. 네. 왜냐하면 그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미국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가기 전에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돌아와 가지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갔다 온 지 한 이틀 만인가? 또 미국을 갔어요. 아니 미국이 어디 뭐 대전 부산도 아니고 한 번씩 비행하면 10몇 시간씩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여독은커녕 시차 적응도 안 됐을 텐데 또 가요.
그 이번에는 그런 뭐가 되겠구나 했는데 그것도 무박 3일로 갔다 왔는데 아직 못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자식들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와 그렇게 뭐 먼 거리를 오라 가라 그래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냥 굽히지 않고 이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버틴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트럼프가 김정관, 정관 김이라고 그랬나요? 우리나라 산업자부 장관 이름을 거명을 해요. 그러니까 보고받았겠지. 뭐예요? 왜 이렇게 안 돼? 한국 만만치 않아요. 뭐가? 그 장관 젊은데 이거 뭐 물러서지를 않네요.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뭐야?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걸 뭐 보고 읽은 것도 아니고 김정관 이름을 기억하더라니까요. 들어보십시오. And your career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an Kim, who's a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인크레더블 맨이라고 그래요. 예. 신준진 변호사. 네. 지금 인정하는 멘트인 거죠. 너무나 사실은 미국 측에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할 정도로 김정관 장관이 그만큼 고군분투를 했다. 사실 그때도 이제 미국 가서 협상하고 와서 완전 무박으로 갔다 와서 바로 또 국회 국감장에 출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본인이 자화자찬하기가 어려운 과정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한번 밝혀주면서 김정관 이 사람 진짜 쉽지 않은 사람이다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노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착할 때 YMCA 틀어줘서 기분도 좋게 해주고 또 선물을 얼마나 참 정성스럽게 했습니까? 금 좋아하니까 다 금을 맞췄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참 트럼프 애기 같다. 우리 같으면은 그거 보면은 좀 나를 너무 천박하게 보는 거 아니야? 뭐 너무 이렇게 할 건데 좋아하는 거지. 다 금이야? 이것도 금이고? 이재명 대통령 황금색 넥타이 찼네? 그냥 맞춰주는 거죠. 트럼프도 신경을 쓰고 왔더라고요. 트럼프가 공화당 아닙니까? 빨간색. 네. 근데 트럼프는 파란색 넥타이를 차고 왔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도 나름대로 이제 예의를 갖추고 우리 정부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지요. 네. 왔는데 거기에 또 만찬장에 딱 가서 보니까 트럼프 와인 딱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정상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 스스로 이번 의전 정말 흠잡을 데 없었다. 깔끔했다. 완벽했다. 엄청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이건요.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그 시스템을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알고 대응한 겁니다. 의사결정 방식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받아들이는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철저히 탑다운이죠. 해! 하면은 하는 거니까. 지금 참모들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까? 탑을 기분 좋게 해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되니까. 그걸 협상이라고 하고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우리 의전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 들어보시죠. In the meantime, what you've done is amazing. What you've, first of all, the welcome and the beautiful honor you bestowed on me as the only American president. That's a great tribute to our country. I will tell you, driving up in the Beast, that's called the Beast, the limo with those very powerful people carrying very vicious looking weapons. It was something. That was some spectacle and some beautiful scene. And I know what goes to making that happen, but it was so perfect, so flawlessly done. And all of us, I can speak for my entire cabinet and all the people with me. I don't think we've ever seen anything like that. 나이가 아니고 우리 미국에 대한 대접이죠. 그렇습니다. 저 의장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리 전통적인 취타대? 그 취타대가 그다음에 그 옆에 그 우리 뭐 창이라든가 뭐 이런 모양의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상당히 감동받았다는 그랬을 식의 거예요. 그 표현을 저렇게 둘러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경주에서 열렸잖아요. 신라의 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전통의 의미도 있지만 원래 그 취타대가 있고 또 그 연주하는 게 아마 이제 왕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뭔가 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설명을 했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물어봤겠지. 저 뭐야? 아, 전통적인 어떤 그 궁중제례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기인데 지금 대통령님을 왕으로 이렇게 지금 대접을 하는 겁니다. 뭐 완전히 뭐 뿅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모두 발언을 하기 직전에 저 모두 발언을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어제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조마조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트럼프의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한 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거를 결단을 내려달라라는 얘기도 굉장히 또 상세하게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상세하게 덧붙인 끝에 트럼프가 과연 그러면은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듣고서도 분위기가 좋을까에 대한 조마조마한 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 지난번 백악관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빵빵 터지면서 웃으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더 띄워주는 발언을 해도 좋아하지 않고 굳어있다가 와 한국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 뭐 산하 장관 김정관 장관까지 해서 이게 통상 이게 관세 협상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게 이렇게 빡빡하게 굴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조 발언할 당시만 해도 네. 트럼프가 기분이 좋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이제 막 좋은 거예요. 그 지금 백악관 대변인 있잖아요. 이름이 레빗이에요. 근데 좀 특이하기는 해요. 상당히 지금 나이가 28. 28, 네. 97년생. 네. 네. 좀 특이하잖아요. 막 너네 엄마라고 막 네.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친구인데 우리나라 화장품 K-뷰티 유명하잖아요. 네. 그걸 또 완전 싹쓸이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증샷을 또 공개를 했어요. 나 한국에서 화장품 이만큼 샀다. 그러면서 올린 걸 보면 전부 13개나 돼요. 네. 마스크팩, 클렌징 제품. 우리 그 정어리머리 좋은 거 많은데 그걸 좀 설명을 할 걸 그랬네요. 와. 립밤, 세럼, 선크림. 어디서 샀는지는 안 했는데 일부 제품에 보면 올리브영 단독 기획 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런 거 살 시간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이제 97년생이고 27, 28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본인의 버킷리스트. 본인의 버킷리스트가 있었다. 아예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한국 가면 다른 건 몰라도 화장품은 사야 돼. 화장품하고 K-뷰티. 네. 명동에도 보면 약국에 줄을 서 계시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그러니까 한국 약국, 편의점, 화장품 소문이 많이 났다는 거야. 한번 꼭 네. 들려봐야 된다. 네. 네. 정말 K-뷰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브영 그 순위 들어간 제품 단독 요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는 정어리몰 제품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올리브영도 상장돼 있나요? 올리브영은 CJ 소속이라서 네, 별도로 그러면 아마 CJ 상장되지 파 않을 오르겠네. 거예요. 네, CJ 네. 오르겠죠. 네. 오늘 또 지금 주식시장 오르고 있던데. 이게 협상 타결되니까 그렇죠. 경제적 그 불확실성도 환율이 그렇고. 10몇 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4,100을 돌파했습니다. 그보다가 좀 떨어지던데요, 다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차익 조정하겠지만 매물들이 좀 나오고. 네. 이대로는 5천으로 간다고 지금 주식 전문가들이 그랬더니 요즘에는 어떤 말이 나오면 무슨 만. 5천, 7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7천으로 간다는 거예요. 7천 받고. 이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좀 받고. 네. 숫자야 뭐 이제 제시할 수 있지만 골드만삭스라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IB에서 코스피가 4천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다가 막상 넘어가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의 주가 지수 상승률이 세계 1위 되고 또 현재 1위예요. 이 기간별로 물론 나누긴 하지만 근데 5천 충분히 돌파할 것 같다 그런 의견서를 냈다는 예. 거예요. 변함없이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네. 젠프에게 보내주고 보너스 주고 싶은데 대신 정어리 TV 응원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화장품이 확 올랐네요. 그래서 19.28%면 거의 상한가 수준 아니에요? 상한 30%. 이야.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소파 소 굿입니다. 아주 좋은데 이런 분위기 좋은 틈을 타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나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요 우리 잠수함이 디젤을 쓰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털털털 거려가지고 도대체 활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가장 약점이라고 그럴까? 그냥 신경 쓰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중국. 지금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오늘 또 시진핑도 오고 그러니까 아침에 정부가 포장을 했죠. 뭐 특정 국가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특정 국가를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핵 추진 잠수함 이거 건조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트럼프가 한번 우리 검토해보자. 추후 협의하자고 그랬는데 밤사이에 오케이 했어요. 이거요. 영국도 안 해준 거예요. 호주도 안 해줬고 우리나라한테 해준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관세 협상 타결보다 이게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요청했던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부분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참 대단하다. 나 정말 박수를 쳤는데요. 한번 말 들어보십시오. 정확하게 흠이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디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북한의 핵 잠수함 활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재래식 무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갖겠다는 게 아니다. 그냥 핵 추진 잠수함 연료만 좀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 윤석열은 게임이 안 되니까 아예 비교도 안 하겠지만 저런 얘기를 원고 한번 보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지금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구나. 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트럼프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바로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필리 조선소라고 하죠. 여기에서 건조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거 의미가 보통이 아니죠. 예, 저기에 이제 하나오션이 합작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저 얘기를 왜 할까? 이게 이제 조금 더 배경이 한미 간에는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족쇄로 작용을 해왔어요. 굳이 연원을 따지면 이제 우리가 작전권을 미국에게 넘겼던 것부터 쭉 시작되는 거지만 더 근세로 오면요, 더 현대로 오면 전두환 때 사실은 원자력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권한을 미국에게 그냥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걸로 족쇄가 쳐졌다. 무슨 말씀이냐? 핵 추진, 그러니까 핵으로 연료를 쓸 수 있는 이 잠수함에는 농축 우라늄이 농축도가 90% 가까이 되는 연료를 써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상으로는 20%라는 걸로 숫자가 딱 묶여 있대요.
이걸 풀어줘야만 우리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사전에 논의를 했거든요. 이 논의를 하면서 의견 접근을 어느 정도 이뤄냈고 그걸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서 트럼프가 그걸 받아줘서 결론을 사인을 한 거죠. 이 핵 추진 잠수함 오늘 이제 2부에서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기 위해서 원래는 매주 목요일 이제 격주로 서영교 의원이 나오는데 좀 양해를 구하고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알아볼 것들 하기 위해서 홍현익 박사 네. 국립외교원장 하셨던 유명한 네. 분입니다. 이분을 모셨어요. 다른 분들 모시려고 그랬더니 막 경주에들 막 가 계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홍현익 박사 오시면은 한번 그런 거를 물어볼게요.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잠수함은 어떤 의미가 다른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비핵화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간을 트는 어떤 전초 뭐 그런 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관세협상 타결의 의미도 있고 이번에 김정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불발로 끝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왜 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홍현익 원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2부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진걸 소장님은 이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제공 그런데 이제 오케이 만들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연료만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 시스템을 이제 갖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대한민국이 그 잠수함 기술이 좋았는데 이제 핵 추진 그것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한미 미사일 협정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미사일 사흘가 제한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비슷한 그래서 거죠. 자주국방에 어마어마한 걸림돌이었는데 그 부분을 김현종 당시에 안보위 차장이 해결해서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거에 그보다 더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회복과 맞물려서 자주국방 어쨌든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인데 그 삼면에서 훨씬 성능이 뛰어난 잠수함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사실 줄여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핵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이제 신경 쓰이는 네. 부분이잖아요. 오늘 이제 시진핑이 오면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는데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동해 쪽에서 인접해 있는 국가라고 할 거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것으로 인해서도 뭐 미국에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어디까지나 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사실 세계 5위입니다. 5위인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사용 후 그 핵 연료 사용 후 재처리 관련해서 이 재처리가 일본은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허용이 안 되는 점 이런 점도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거라서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뭐 자신들이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을 통해서 미국이 뭐 중국을 견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오케이를 하면서 하나오션 아까 말씀하신 그 주가도 엄청 올랐어요. 예. 하여튼 뭐 즉각 반응을 하니까요.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윤경호 소장님? 지금 뭐 이번 에이펙은 일단 성공하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이펙이라는 다자회의 무대에서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타결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협정 이것도 결론을 내면서 우리가 지금 핵 연료 잠수함 이 과제까지도 뭐 끌어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거를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숟가락을 하나 더 올려갖고 잘 해결한 셈이죠. 중국과의 관계 역시도 그런 점에서 약간의 레버리지를 좀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연결이 저는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미중 간에 오늘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어지는 이 회담에서 뭔가 분위기를 좀 풀어줘야 되는 뭐 그런 밑을 좀 깔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과의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마스가 그 프로젝트를 지금 밀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거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트럼프로서도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요청했던 지 하루 만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예.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관세 협상까지 이 에이펙 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막 만나서 모두 발언까지 공개됐을 때만 해도 아무래도 관세 협상은 힘들겠죠라고 하고 또 만약에 관세 협상이 안 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핵 추진 잠수함 돌발 발언을 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이 모든 것을 뚫고 전부 다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다 해내는 경우를 빅딜이라고 막 한다는데 하여간 이보다 더 성공적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에이펙이 진작 시작된 거 아니야? 그러시는 분들 많으신데 진작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이제 그 에이펙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장관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CEO 서밋이라고 그래서 회의도 하고 근데 이제 정상회의 오늘은 21개국 정상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상회의를 주재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죠? 트럼프 어제 갔는데 트럼프는 갔어요. 그러니까 정상회의는 참석 안 하고 단독 회담만 뭐 시진핑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그렇게 하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빠진 정상회의를 하는데 요즘에 트럼프가 그런 짓을 많이 해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어울리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트럼프가 지금 자꾸 이제 보호무역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자유무역에서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도 없고 나머지 참가한 나라의 정상들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주선언은 과연 채택이 될까. 이런 것이 이제 관심을 좀 모읍니다. 어때요, 김종욱 원장님? 트럼프가 빠져서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좀 삐진 것 같아요. 할로윈 축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으로. 말은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 자체가 탐탁치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또 김정은 거의 위원장한테 구걸하듯이 나와달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 안 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도한 예를 들면 관세 정책, 강압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또 중국 중심으로도 상당히 많은 측면들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 연대들을 많이 축도를 많이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뭐 적나라하게는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만큼 의장국으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중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리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면서 발표가 나면 뭐 관세 협상도 잘 진행된 것 같으니까 또 여기서도 아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첫 번째 이슈로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정상들 이렇게 만나서 영접하고 이러는 모습 우리가 잠깐 봤는데요. 우리로서는 정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행사를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한 것 그리고 핵 잠수함
건조하기로 한 것, 이런 것들이 여운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정상회의는 오늘 시작이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회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거둔 성과 보면 김유정 의원님, 이미 이번 정상 에이펙은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제일 주목받고 중요했던 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였는데 이미 큰 건 하나 다 해결한 예. 후라서 마음이 굉장히 좀 편안하고요. 사실상 오늘 내일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막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일단 저희는 큰 숙제를 하나 해결한 상황이니까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두 정상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잖아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잘 버텨라.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말했던 대로 갈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버텼다라는 또 후일담들이 계속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참 우리가 지혜롭게 잘 임했다. 특히 정말 선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에게 터프 니고시에이터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정관 킴 막 이랬잖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했다는 것은 그렇죠. 상당히 각인이 됐다는 예. 건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잘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 장관 이름이 나왔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아마 여기에서는 칭찬하는 거지만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는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김영남 의원님은 이제 남은 에이펙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지켜봐야 될까, 관전 포인트랄까 좀 지적을 해주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그 어떤 협상은 한 단계는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뭐 관세 협상 플러스 지금 그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게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잘 해결이 됐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잘 풀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핵 처리 능력이 한 단계 도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이 동북아 해양에서 미국 해군이 짊어지던 부담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이제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은 이제 원치 않는 거죠.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동북아 이쪽 자기네 집 앞마당에서는 미군 해군을 좀 밀어내고 중국 해군이 장악하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미군은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여건이 지금 군함 건조 능력도 대단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뭐 제가 예상해 보면 과거의 사드 배치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중국의 반발 내지는 반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제는 시진핑 주석하고의 시간입니다. 잘 풀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미중 간에 이루어진 일을 보면 야 이제는 중국이 정말 무섭게 성장했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른바 휴전을 했잖아요. 미중 간에 미국이 중국에게 매기기로 한 100% 추가 관세를 1년 유예했고 그리고 펜타닐 관세를 10% 인하하는 대신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로 했는데 거의 대등한 게임을 했단 말이죠. 대등한 게임도 했고 그 미중 정상회담 할 때 발언하는 걸 보니까 트럼프는 이제 자꾸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시진핑은 작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두 강대국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너네하고 우리하고 같아. 앞으로는 우리 둘이가 중요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 일기 때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를 할 때만 해도 그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때리면 중국은 얻어맞는 방어에 급급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대등하게 막 치고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G2가 됐다 이제 중국이. 예,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등한 걸 넘어서서 오히려 이쪽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에이펙 정상회의를 놔두고 트럼프는 돌아가 버리고 이제 그러면 오늘 자연스럽게 초점이 시진핑한테 맞춰지게 될 텐데 과연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워낙 본인이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트럼프라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뭐 0에서 10까지라고 하면 이번에는 12를 주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 좀 의외인 측면이 있어요. 핵 잠수함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예를 들으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한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 바퀴가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바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너네하고 이렇게 협정이 돼 있어서 너네가 허락을 해줘 우리가 바퀴를 바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 그러면 저 고급차를 한 대 이렇게 줄게 이렇게 나와버린 셈이거든요. 핵 추진 연료를 쓸 수 있게 해달라. 어제 이제 홍현희 국립외교원장 우리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정에 보면은 무조건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원자력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자력을 쓸 수 있게 해주라. 디젤 툴툴거려가지고 쫓아다니기가 힘들다. 방어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퀴 바꾸려다가 더 큰 걸 받은 셈이 됐는데 우리가 방금 이제 얘기하셨듯이 중국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할 때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기동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특정 국가를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진핑과의 회담도 남겨두고 있는데 뭐 박영식 앵커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난 공식 석상에서의 모두 발언을 보건대 상당히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서 또 오히려 시쳇말을 좀 띄워주는 형태의 그런 모두 발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보였던 장면이고 여러 이제 국가들 베트남, 태국, 뉴질랜드 지도자를 만났을 때도 상당히 스킨십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이 모두 발언은 뭐 예상하건대 아까 김홍남 의원도 말씀 주시고 우리 백운기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중국 쪽에서 지금 불편해하는 지점은 결국에는 이 핵 추진 원료로 돌아가는 잠수함을 한국이 건조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면 그것이 어떤 국내외의 우려를 좀 해소하는 차원의 어떤 언급, 중국이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설득 작업을 좀 밑자락으로 깔아놓고 스킨십을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프랑스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홍축 우라늄이 한 19% 이하로 지금 도입이 되어서 이게 뭔가 이제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래식 무기 체계의 디젤 엔진이 아닌 핵 추진 원료로 돌아가는 잠수함일 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면서 이것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중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주신다면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 이래로 계속 우리 정권 역대 수건 사업이었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바라던 바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비판하는지 그들의 멘탈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전홍축 원전이 한 3에서 5% 정도라고 그렇죠. 해요. 그러면 이제 핵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건 한 20% 정도고, 소위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 그 고농축 단계가 이제 한 90%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원자력 협정에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승인이 된다면은 협정 자체도 우리가 원활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어떤 불편해할 것 같은 이런 어떤 외교적 이 역학관계를 대통령이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승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보수에게도 전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오고 나서요. 제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보수 지지층들도 이건 너무 잘했다. 이거 너무 뜻밖이었다라는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필라델피아 그 조선소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해요. 몇 년 걸리고 또 거기 기반 시설을 또 갖춰야 되고 한 10년 걸린다. 10년 걸린다고 하죠. 적어도 한 4대는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후속 작업은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 이 자체로 전하는 메시지가 상당하더라고요. 파급력이. 그래서 오늘 뭐 이것까지 반영은 안 됐겠습니다만은 갤럽도 57% 지지율이 나왔어요. 취소샀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 주면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현희님께서요. 백운경크님 멀리 LA에서 오신 이 여자님을 위해서 박영식 에디터님 발언 기회 많이 주시게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아, LA에서 빅팬이 오신 거예요? 예. 아, 예. 아유, 뭐, 자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많이 주시게요 하는 거 보니까 정현희 님도 광주 쪽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광주 쪽 사람들이 쓰는 그 표현 가운데 뭐뭐 하시게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형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거 청유형도 아니고 뭐 저는 이쪽 그 서울이나 이런 데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말로 하실 때 하는 건데 이걸 댓글로 쓸 때도 이렇게 같이 쓰시나 보죠, 그렇게 이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시게요는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뭐 합시다라는 뜻인데 하시게요 이러거든요. 제가 왜 이걸 보고 생각이 났냐면 그 제 후배 한 명이 광주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 오기를요. 그분이 예 그러면 앞으로 연락하시게요 그랬다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아, 통역을 누가 요청하셨군요. 연락하시게요. 근데 만나자는 얘기인지 안 만나자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만나자는 얘기다. 그렇죠. 그거는 영어로 Let's keep in touch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시작된 게 박영식 앵커에게 발언권을 많이 주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 하시게요라는, 저도 뭐 이제 전남에서 일을 오랜 기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시게요라는 그 뜻이 요즘에는 이제 MZ 세대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걸 좀 더 귀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 하자요. 들어보셨습니까? 하자요. 맞아. 예. 하자요. 우리 뭐 하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요? 줄여서. 모릅니다. 근데 따님이 분명히 그런 표현을 쓰실 텐데. 아니, 모르겠어요. 저한테 제 페이스북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왜 맨날 거기 나가가지고 앵커님한테 욕을 더 먹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살짝 좀 가볍게 좀 반박을 좀, 그런 의미? 좋아요. 그런 뜻? 하시게요. 하자요. 하자요. 이번에 참 우리가 극진하게 환대했죠. 트럼프. 아마 그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밤그늘님 아마 트럼프 금관 쓰고 잘 듯 그러셨는데 미국의 어떤 그 분석학자가 그거를 분석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태도나 제스처 가지고 분석한 거 있는데 트럼프의 그 금관을 바라보는 표정은 흥분이 극도로 아주 뭐 최고의 흥분 상태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몸짓이었다.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금관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트럼프가 금관을 쓰고 뭐 멜라니아와 함께 막 춤추는 그런 영상도 뭐 지금 뭐 돌아다니고 있는데 혹시 그거 한번 볼까요? 트럼프가 지금 철마총 금관 그걸 쓰고 멜라니아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인데요. 저거 AI로 만든 동영상. 그렇죠. AI죠. 저거 멜라니아 여사가 너무 젊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데일리 뉴스인가요? 거기는 이제 뭐 저작권이 있어서 저희가 방송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그런 방송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노킹스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왕이 필요 없다. 트럼프 왕 노릇 그만해라라고 싸우는데 거기다가 왕관을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지구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 협상을 하러 온 거 아니에요? 협상으로 하러 왔으면 협상 당사자에게 다 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금, 그다음에 왕, 노벨상 이거 다 섞어가지고 한 자리에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저 특유의 표정, 뭔가 진짜 본인이 왕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표정을 보면서 이거 상황이 의외로 나쁘지 않겠는데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전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 그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술이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협상술이 성공해서 우리는 좋은 거지 뭐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저희들의 성과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모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성공을 거뒀으면 뭐 그거로 족하는 거죠. 미국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근데 하마터면 트럼프 비행기 돌아올 뻔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들으셨어요? 예, 외교 파우치 행랑에 넣어서 우리는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야, 내 훈장 어디 갔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싫어라. 거의 뭐 비행기 돌려. 놓칠 뻔했어요, 진짜. 다행히 출발 전에 예. 그래가지고 그 싣고 갔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거 우리가 이렇게 전달할 때 나 걸어보고 싶다 뭐 이랬잖아요. 아니, 지금 뭐 바로 걸고 예. 싶다라고 됐지만 나가면서 그게 정확히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미국의 그 백악관에 뮤지엄이 있나 봐요. 이렇게 선물로. 이거 맨 앞줄에다가 놔두라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크게 그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었다라고 백악관도 판단을 해서 트럼프 굿즈와 멜라니아 굿즈를 모아놓은 그 장소에서 그 장면을 보고 아마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훈장이나 금관, 그러니까 왕관도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정성을 보고 탐복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제 트럼프의 굿즈 중에는 특히 그 네버 서렌더라는 이 머그샷 티셔츠 네. 그거를 또 백악관은 아예 그냥 공식 트위터에다가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었다라면서 그걸 이제 박아놨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의전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협상 대상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노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해프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제 그 AI로 만들어진 영상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한때 해프닝이 있었던 게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올라간 왕관 사진이 그 커뮤니티에서 돌았었어요. 근데 저게 이제 트럼프가 경주로 오기 전날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또 밝혀져가지고 이제 이런 장면은 좀 일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알려드립니다. 이게 트루스 소셜은 트럼프 공식 그 메시지가 올라올 때가 많은데 저게 온라인상에 한번 돌았다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실제 그 계정에는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용산 술고래님도요. 천마총 금관 모형 노킹스 하기 전부터 제작 들어간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도. 그 금관 모형 제작하신 분 인터뷰를 봤는데 누구 준다는 건지 모르고 그쵸.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 전 1년에 됐다니까? 1개를 만들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솔직히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줬습니까? 급하니까 한 거지. 그거 미국 내에서 노킹스 시위하는데 왜 금관을 주냐? 그거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비난이에요. 아니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까 주는 건데. 그렇죠. 주고 싶어서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시진핑은 뭘 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궁금해요. 시진핑 주석을 맞아야 되는데. 흡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 핵 잠수함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김정국 원장님 뭘 주면 좋을까요? 갑자기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그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미국한테 받은 게 매우 커요. 보니까는 미국이 9월 달에 2만 개 기업, 중국 기업을 제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맞서서 히토류나 히토류를 딱 막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걸 싹 풀어줬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시진핑은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뭘 줄까? 근데 제가 볼 때 이미 준 거 아닐까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이 매우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자국의 주한미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이 그만큼 국방력을 증강시킬 필요성들, 그 국방력의 증대가 중국의 최전선에서 어떤 한국군이 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따지면 우리의 국방력이 강화되고 전작권을 환수하게 되면 중국이 이걸 또 싫어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양국이 요구하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중재를 하면서 만들어가냐에 따라서는 훨씬 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DJ 대통령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도랑에 선 소가 좌우의 풀을 다 뜯어먹는 것. 해양에서도 뜯어먹고 대륙에서도 뜯어먹을 수 있는 길을 가려고 하는 좀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도전심 또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 저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마침 선물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준비했겠죠. 이향님, 시진핑한테는 첨성대 주면 어떨까요? 신의 소리. 어쨌거나 시진핑 예. 주석도 그 국빈 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또 심사숙고해서 선물을 결정했을 것 같은데 다카이치 총리한테는 김하고 화장품을 선물했더라고요. 신의 방문. 예. 예. 그럼 뭐 그러니까 국빈 방문은 아니고 또 그러니까요. 여성이니까. 본인이 또 취임 그 기자회견 할 예. 때 한국 김 뭐 화장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진핑 주석하고 펑리비안 그 여사가 그 국빈 방문했던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선물은 바둑알을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나전 7기함에 들어있는 바둑알을 선물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 국빈 방문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진핑한테 바둑판하고 바둑알을 받았을 바둑 애호가이다 예. 보니까 이제 바둑 관련된 선물들을 하는데 이때 그 국빈 방문했을 때는 요 선물하고 또 여사가 그때 방문을 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하고 뭐 닭이 차 이런 것들을 선물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안 그래도 같은 국빈 방문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뭐 좀 격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하시니까 이제 이때 당시의 선물 기준으로는 좀 많이 약한 거 아닐까 싶어서. 근데 바둑알 하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바둑알 선물했대요. 아, 이번에? 그러니까 안동이 고향인데 안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일본 그 도시에서 예. 지역에서 만든 바둑알 뭐 그걸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스토리가 있으면 예. 그 선물이 좋죠. 이 여자님, 시진핑 무표정이라 뭘 좋아하는지 알기 힘듦. 그러긴 해요. 이번에 포커페이스죠. 시진핑은 진짜 그리고 이번에도 그 트럼프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오랜만에 만났다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좀 너스레를 떨잖아요. 그렇게 막 막 오르는데 그거 보면 재밌는 게 시진핑이 약간 또 이렇게 빼요. 이렇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 꼭 왜 그러냐 그러는 김화숙님 불로초 주면 됩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선물 부탁하면 저는 이거 주려고 그랬어요. 백년 진보. 지난번에 왜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지난번에 막내 올라가면서 한 얘기가 화제가 됐잖아요. 뭐 이제 앞으로는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 건강이 제일 큰 관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진거 먹으면 뭐 최고 아닌가? 최고 권력자들이나 최고 부자들은 제1 관심사가 본인들의 건강 장수죠. 근데 시진핑 주석,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게 지금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게 이른바 개인 취향을 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황금을 좋아하는데 금관 그리고 뭐 황금이 190돈이나 들어간 무궁화 대훈장 뭐 이래갖고 화제가 되는데 시진핑 주석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나온 백주 중에 바이주 중에 그 몽지남이라는 술이 있어요. 몽지남? 예. 그것도 처음 들어봤네. 그 술을 좋아합니다. 몽지남과 용남은 무슨 관계입니까?
뭐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마 하여튼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술을 우리가 선물로 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 그런 개인 취향을 저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 싶어요. 금으로 도금으로 한 바둑판을 근데 그건 너무 노물 성격이 강한 거 아니에요? 뭐 천바천 우리 훈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엄청 금 들어갔으니까. 밤그늘님은 3617이었으면 술이나 줬겠지. 트럼프 먹지도 않는 술을. 그랬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한테는 저 술은 안 되고 시진핑은 술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선물 맞춤형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봅시다. 박영식 앵커님이 아이디어가 좋은데 혹시 뭐를 준비하면 혹할까요? 저도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의미에서 뭐 금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왕을 상징하는 이 선물을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일부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제 또 에이펙 자리에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 뭐 신라와 관련된 뭐 왕관을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왕이 썼던 물품을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는 살짝 반대예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지금 본인 스스로가 왕의 등급이 아니에요. 황제 내지는 천자의 등급이기 때문에 오히려 왕과 관련된 거는 약간 시진핑 주석한테는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하고 차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고퀄 조금 도수 높은 경주 법주를 준비할 수도 없고 이거 뭐